자, 이제 3단원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그 2단원 시작하기 전에 아빠가 문자가 들어갈 때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지.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더하기와 곱하기가 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더하기의 핵심은 뭐였지? 같은 분류끼리 더하고 뺄 수 있다. 뭐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같은 분류. 결국은 같은 항목이지. 그지? 같은 항목끼리 더하고 뺄 수 있다. 이게 문자가 들어갈 때 더하기의 모습이었고, 곱하기는 곱해지는 두 요소가 있으면은 두 요소가 결합이 되는 느낌이었지. 어. 사과 곱하기 배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 게 나오게 되고, 결합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요소나 단위를 만들더라. 새로운 요소를 만드는 그런 연산이 곱하기의 모습이었다, 문자가 들어갈 때.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단원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3단원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1차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다항식이지. 그지? 더 이상 같은 항목이, 같은 분류가 더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식들을 어떻게 더하고 뺄까? 어떻게? 같은 분류나 같은 항목끼리 하면 되겠지. 그지? 더하기라는 그 문자가 들어갈 때 더하기라는 걸 살펴봤을 때 그런 모습을 띄었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동류항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 동류항. 동류항이 뭘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동류항을 알고 1 차식을 더하고 빼는 거를 한번 실제로 해 보자. 이게 이번 단원의 목표야. 그럼 첫 번째 동류항이란 뭘까? 동류. 한 가지 그 단어 설명할 때 한자 뜻은 다 설명을 해 줬지. 그래서 무슨 말이라고? 한 가지 무리. 같은 분류의 항이라는 거야. 한 무리의 같은 무리의 항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분류가 뭘까? 닮은 게 뭘까? 항의 입장에서 항의 입장에서 같은 분류나 닮아 있다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항목이 같아야겠지. 그지? 사과는 사과, 배는 배 이런 식으로 항목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생각해 줄 거는 차수가 같아야 된대. 그지? 문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거의 항목이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분류를 나타내는 게 문자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자가 가진 힘의 레벨이 결국은 같아줘야 결국은 뭐다? 같다라고 해준대. 같은 분류다라고 해준대.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자랑 차수가 각각 같아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겠지. 다르면 같은 항이 아니야. 그지? 사과는 사과끼리 더해야 되고, 배는 배끼리 더해야 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분류도 같아야 되고, 그지? 같은 항목도 같아야 되고, 항목도 같아야 되고, 힘이 같다. 그래야 같은 분류다. 음. 항목 플러스 힘이 같아야 어떻게 한다고? 같은 분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동류. 동류 항이다. 같은 분류의 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대. 그래서 교과서 정의를 보면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뭐가? 문자랑 항목이랑 차수, 힘이, 항목이랑 힘이 같아야 결국은 뭐다? 같은 분류라고 말을 해준다라고 한대. 항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면은 문자가 없는 상수항은 어떻게 할까? 상수항은 문자가 없어. 그러면은 얘는 같은 항인가요? 같은 분류의 항인가요? 물어본 거지. 문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상수항은 모두 어떻게 한다고? 동류항이라고 한다. 음.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일단은 상수항은 모두 같은 분류의 항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은 분류니까 같이 더하고 빼도 되겠네. 상수항끼리는. 그지? 우리가 그 유리수 계산에서 많이 해 봤잖아. 어. 상수들을 다 더하고 빼는 게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런 거였지. 그지? 그러면은 상수끼리는 어떻게? 전부 다 더하고 뺄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어떤 문자의 영승 한 번 더 곱하지 않는다. 어떤 문자의 영승이 1 이란 말이야.
그지? 나중에 가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떤 문자가 있으면은 그 문자의 영차항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어쨌든 문자가 같고 영차로 차수도 같기 때문에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문자와 항목과 힘이 같기 때문에 상수항은 항목과 힘이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상수항이 동류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류항끼리 그러면 더 센 거 뺄셈 어떻게 할까요? 동류항끼리는 모아 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빠가 이전에 말해 줬던 분배에서 역분배를 사용을 하는 거야. 같은 거를 도로 이렇게 끄집어내 줘 가지고 분배하기 전의 상태로 끄집어내서 계산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용을 할 거고 아니면은 그냥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해도 돼. 곱하기가 뭐였어? 5 곱하기 3이 뭐였어? 5가 3 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5 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2 곱하기 x 그러니까 2x라고 나타나 있는 건 뭐야? x가 2 개가 있습니다. x가 2 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소리야. 그지? 그러면은 2x 더하기 3x는 뭘까? 2x는 뭐야? x가 2개 있는 거. 그리고 3x는 x가 3개 더해져 있는 거.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더해져 있습니까? x가 2 개가 더해져 있고 그거랑 더하기 하래요. x가 3개 더해져 있는 거. 그러면은 총 x는 5 개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한 계산들을 배울 거고 결국은 앞에 있는 숫자 이거를 동류항은 같이 더하고 빼서 최종적으로 문자가 몇 개 있습니다로 나타내 주면 된다. 동류항끼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역분배라는 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걸 조금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자라고 하면은 이 2x가 뭐지? 2 곱하기 x지. 그지? 플러스 3x는 3 곱하기 x지. 곱하기 x가 각각의 항의 분배가 됐네. 그지? 각각의 항의 분배가 됐네. 그러면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앞에 x가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은 괄호 밖으로 x가 곱하기 x가 나갈 거고 그지? 곱하기 x가 나갈 거고 여긴 곱하기 x가 나갔으니까 뭐가 남아? 2 라는 항만 남을 거고 여기는 플러스 3 이라는 항만 남을 거야. 그지? 그래서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다시 되돌려 줬더니 '아 나는 숫자만 계산하면 되네. 그래서 5 곱하기 x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일단 해 볼게. 동류항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항목이 같아야 되고 힘이 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문자가 같아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얘는 같은 분류의 항입니다. 얘는 닮은 항입니다. like term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문자랑 차수 같은지 한번 보자. 이 세 개의 항이 있어. 딱 보면은 수의 부호 앞에서 항상 어떻게 된다고? 항이 경계를 표시하는 거니까 항이 나눠진다. 그럼 이 세 개의 항으로 지금 어 이루어진 다항식이네 이거는. 근데 x, x, x 문자 일단 같네. 문자 항목이 같아. 그리고 힘이 같은지 보자. 다 1 차네. 1 차, 1 차, 1 차. 그러면은 항목과 힘이 같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 개가 다 뭐야? 동류항이겠지. 같은 분류의 항이라는 거야. 그럼 동료항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과는 사과끼리 더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사과 몇 개 있어? 4 개. 사과 3 개. 그리고 사과 마이너스 1 개. 마이너스 1 개는 없는데 그냥 마이너스 1 개라고 해 볼게. 그러면은 총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사과가 4개 있을 거고 x라는 게 x를 사과라고 해 볼게 그냥. 여기 x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개. 뭐 한마디로 1개 그냥 빼주래. 그렇지. 그러면은 총 7 개에서 1 개가 빠지니까 이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줘도 되겠고 이게 뭐야? 첫 번째 직관적인 의미야.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동류항을 정리해 줄 때 이렇게 해 줘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역분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면은 지금 다 곱하기 x가 공통적으로 있잖아, 이 항들에.
자, 이걸 나열을 좀 해보면은 4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지. 그지? 다 곱하기 x가 있네. 다 곱하기 x가 있네. 아, 이거 분배된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세 개의 항이 단순 나열이 돼 있고 x를 나는 곱하기 x라는 걸 꺼내줘 버렸어. 이렇게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그러면은 이 항엔 뭐가 남지? 플러스 4가 남고, 이 항은 플러스 3만 남고, 이 항은 마이너스 1만 남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를 계산한 x가 되겠네. 그래서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6 곱하기 x, 6x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제 이번 식을 한번 보면은, 자, 6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게 뭐야? 동류항 찾아가지고 각각 계산해 보세요 하는 거지.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라고 하는 이 동류항, y의 1차지. 항목과 힘이 같아야 동류항이다. 항목과 힘이 같아야 동류항이다. 상수항은 어땠다?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왜? 어떤 문자의 0차항의 개수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6y 마이너스 2y의 0승, y 1승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y의 0승. 왜? y의 0승은 1일 거니까.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건 왜 적어줬어? 어, 항목과 문자 항목과 힘이 같은 항목과 힘이 같은 항이라는 거지. 상수항도 결국은 뭐다? 항목과 힘이 같은 항이니까 동료항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야. 그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동료항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중학생은. 자,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다 더하기로 각각 연결된 뭐야? 각각의 항들이지. 항이 4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위치 바꿔도 되네. 항을 통째로 옮겨주면 된단 말이야. 좀 정리하기 쉽게 해볼게. 6y 빼기 y 그대로 와야 돼. 빼기 y 그대로 와야 되고, 빼기 2는 그대로 뒤로 갈 거야. 그리고 플러스 3 그대로 적어주면 돼. 이 항이 통째로 그냥 움직이면 된다고, 식 안에서는. 왜? 중간에 플러스 생략돼 있는 거니까. 그지?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단 말이야.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전체를 수의 부호를 포함한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으면은, 이렇게 통째로 옮기면은 막 위치 바꿔도 되고, 뭐 계산하고 싶은 거 먼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먼저 동류항을 계산해 주면 되겠지. 동류항끼리. 그지? 6y-y 뭐야? 직관적인 의미는 y 6개에서 1개 빼주라 이 말이지. 6개 y가 있는데, 6개 y가 더해져 있는데, 곱하기야 의미지. 6개의 y가 더해져 있는데 그중에 y 하나 빼주래. 그러면 몇 개야? y는 5개 있겠지. 그지? 그리고 상수항끼리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역분배를 생각해서 계산을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내 줄 수도 있는데, 이거 곱하기 y 있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한번 나는 나타내 줘 볼게. 왜? 몇 y라고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곱하기 y를 꺼내 버렸으니까 여기는 뭐가 남아? 6,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지. 그렇게 하니까 이걸 계산해서 결국은 뭐다? 5y, 그리고 뒤에 상수항 계산 플러스 1 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역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돼. 근데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역분배를 통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항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역분배가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긴 해. 자, 지금 그 문자가 들어갔을 때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하기 빼기는 같은 분류끼리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같은 분류라고 하는 게 뭐야? 같은 분류? 사과 앞에 이렇게 하는 거 문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항목이 같아야 되고, 한마디로 이게 문자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항목이 가진 힘의 레벨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이 두 개가 같아줘야 힘의 레벨이 뭐야? 차수지, 차수. 음. 그래야 같은 분류, 동류라고 해 주고 동류인 항이라고 말을 해 주는 거고 이것들끼리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지금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역분배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계산의 방법들을 배웠고 그럼 1 차식끼리 더해졌을 때 1 차식이 뭐야 결국에는. 1 차식이 지금 다른 분류의 것들이지. 다른 분류의 것들. 다른 분류라고 하는 건 뭐야? 문자도 다르고 차수도 다르다는 거겠지. 문자와 차수가 다른 그런 분류의 항들이 다른 분류의 항들이 그 항들의 그냥 단순 나열로 남아 있는 상태야. 남아 있는 상태. 그지? 그러면은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 두 개를 더하고 뺀다. 그렇게 각각 남아 있는 상태에 다른 분류의 항들이 있을 거지. 그러면은 어디까지만 계산 가능하다고? 같은 분류까지만 계산 가능하다고. 만약에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같은 분류의 항이고 세모와 네모가 있으면은 이 동그라미끼리 같은 분류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다른 분류끼리는 계산되지 못하고 다시 그냥 새로운 항의 형태로 남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주면 돼. 결국은 같은 분류를 파악하고 이거를 계산이 되는 것들, 다른 분류의 것들은 다른 항으로 남아 있을 거고 같은 분류의 것들은 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지? 그러면은 이 계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항들의 단순 나열을 더하고 빼줄 때 이 항들의 단순 나열을 식과 식을 통째로 더하고 빼줄 때는 항상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쳐줄 거란 말이지. 전체를 더하고 빼세요 하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주머니를 풀어 줘야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안에 뭐가 실제로 뭐 어떤 항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이 항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이 항을 정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머니 먼저 풀어 주시고 주머니 풀고 그다음에 동료 항끼리 그다음에 같은 분류의 항끼리 모아 가지고 되는 것만 하면 돼. 같은 분류의 항끼리만 계산하면 되고 다른 분류의 항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남겨 두면 됩니다. 알겠지? 네.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 준 채로 구조로 분석하는 게 다 항식이니까. 그래서 동료항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이제 같은 분류의 것끼리 같은 분류 아까 뭐였지? 항목과 힘의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문자에서 항목은 문자 자체에 해당하는 거고 힘의 레벨은 차수에 해당하는 거였다. 결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이 두 개가 전부 같아줘야 같은 분류의 것이다. 문자와 차수 결국은 성질, 항목, 힘이 같아줘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1 차식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결국은 주머니를 좀 풀어 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실제로 어떤 항인지 알고 싶으니까 주머니를 좀 풀어 줘야 되는데 주머니를 풀어 주면서 부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앞에 있는 그 연산이지. 그지? "항끼리 더하고 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연산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조차 x 플러스 y라는 다항식을 큰 대문자 A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걸 큰 대문자 B라고 표현했을 때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다항식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A와 마이너스 B의 단순 나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이니까 지금은 A랑 B의 각 항의 나열로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 그래서 괄호를 풀 때 항의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핵심만 먼저 말하자면은 분배 법칙이란 거를 사용해서 앞에 뭐가 부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괄호를 풀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앞에 어떤 부호가 있는지에 따라서 괄호를 풀면서 그 뒤에 있는 다항식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각 항 모두 부호가 반대로 되면서 나올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만약에 x-y 빼기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었다라고 해 볼게. 그지? 뒤에 지금 주머니가 묶여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괄호는 그냥 풀어 주면 돼. 앞에 뭐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 괄호도 풀어줄 때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겠지. 일단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뭐야? 곱해지는 수. 곱해지는 수 플러스가 있을 때 어떤 곱해지는 수 아니면은 뭐 곱하는 수 이런 것들의 부호를 바꿔줄 수가 있어 플러스는. 아니 플러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성질이 강하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곱해지는 순간 그 곱해지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버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좀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x 플러스 y 빼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라는 게 있을 때 결국은 이거를 뭐라고?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뒤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대문자로 크게 잡아놓은 이유는 이 식 자체의 구조를 한번 보려고 그런 거야. 그지? a를 뭐라고 했다? x 플러스 y 전체를 a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3x 플러스 2y 전체를 b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a 그리고 마이너스 b 라고 하는 이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각각의 항의 나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 b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앞에서 마이너스 x 뭐였어?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내가 1은 어차피 곱해 봐야 그 수 자신을 지켜주는 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생략해 버렸다고요. 그지? 음.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b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 이 곱하기가 1차식의 각 항으로 분배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A는 일단은 놔두고 나중에 계산할 때 한번 그대로 다시 주머니를 풀어볼 거고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지금 이 식과는 좀 다르게 적어놓긴 했지만은 이 큰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게 전체 하나의 b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나올 때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a 뒤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식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숫자가 다항식 1차식에 곱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 분배해 주면 된다고. 그럼 이제 각각 분배해 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x라는 항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항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1이 또 분배되면서 플러스 1이라는 항이 괄호를 풀어서 이렇게 나오겠네. 자, 안을 한번 봐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네.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x로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네. 그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풀면서 어떻게 된다고? 각 항 모두 부호가 반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의미를 처음엔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겠지만은 그걸 익숙하게 하면은 나중엔 빠르게 계산하는 게 목표잖아, 그지? 그럼 사실은 이 마이너스 1이란 거를 해석을 해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어떤 거예요? 다항식에서 그냥 단순 항의 나열이었단 말이야, 그지? 항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앞에 그냥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마이너스 1이 그 각 항의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지만은 빠르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직관적인 의미,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향성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분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의 곱셈 계산을 생각하는 게 원칙이긴 해. 그지? 이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해줘야 나중에는 헷갈림 없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연습을 할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곱해진다는 거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이 앞에서 곱해진다는 건 뭐야? 실질적으로 곱해지는 항의 부호를 어떻게 하더라? 반대로 바꿔주더라. 반대로 바꿔주더라.
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곱해지는 수에 뒤에 곱하는 수에 뭐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할 때는 이 현상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플러스가 분배가 된다. 만약에 플러스 괄호 열고 2x 마이너스 1이 있었어. 플러스 1이 생략이 된 거잖아.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 플러스 1이라는 게 분배가 될 때 부호가 바뀝니까? 2x 마이너스 1이란 거에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분배될 때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를 풀어주면 돼. 그대로 2x 마이너스 1로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순간에 이 전체 항은 각 항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괄호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된다. 이거를 좀 관찰을 하고 마이너스가 분배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괄호 안에 각 항의 부호를 어떻게 한다? 바꾸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식을 계산할 때 그리고 괄호를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1차 식끼리 더하고 빼는 거 실제로 해보자. 자, 어떻게 한다고 했지? 1차 식끼리 더하고 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주머니가 있잖아. 그지? 지금 괄호로 해가지고 전체 주머니가 있으니까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 주머니 풀어주세요. 먼저 괄호 풀어주세요. 괄호 풀어주는데 이 괄호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전체 주머니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지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지 그거를 봐야 돼.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면 괄호를 풀면서 부호를 그대로 해서 나오면 되고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면 부호를 그대로 해서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분배가 되더라. 각각의 분배가 되더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 괄호 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 이제 다 풀렸으니까 항의 단순 나열로 표현이 됐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동류항끼리.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 안 하면 돼. 그지? 동류항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놔두는 거야, 그냥.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됩니다.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항만 남아있도록, 동류항이 아닌 것들끼리만 남아있도록 사과, 사과, 배, 배, 뭐,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정리해가지고 같은 분류의 것이 아닌 것들만 남아있도록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해보자. 앞에 플러스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전체의 하나의 항이잖아. 항상 항의 경계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수의 부호, 중간에 수의 부호로 이렇게 경계가 나타내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사실 곱으로 연결이 된 하나의 항이란 말이야. 하나의 항. 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란 말이야, 이게. 전체를 하나로 지금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 식을 A라고 하고 이 식을 B라고 한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각각의 항의 나열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괄호 풀 때 괄호를 풀어줄 때 어떻게 한다고? 앞에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지 보고 플러스면은 부호 그대로 나와라. 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와라. 플러스니까 부호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나와라. 3x 플러스 2.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하세요. 동류항끼리. x 하나, x 3개니까 x 4개.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직관적인 의미를 통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x는 x끼리 모아서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서 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할 건데 이걸 역분배를 생각을 해도 된다. 1 곱하기 x, 1 곱하기 3x. x가 분배된 것 같지. 그러니까 분배된 x를 꺼내줄 거고요. 꺼내주니까 여기는 1이라는 항이 남고 여긴 플러스 3이라는 항이 남았어.
그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대로 유리수 계산해 주면 되고 그래서 총 어떻게 된다? 4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뒤에도 괄호 풀어볼게. 플러스니까 부호 그대로 나올 거야. 6y 플러스 2. 아,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항 그대로 나올 거야. 3y 플러스 5. 자, 동료항끼리 붙여보자. 6y 마이너스 3y. y에 대한 1차. 문자 갖고 차수 갖고 문자 갖고 차수 갖고 동료항 맞지? 그리고 상수항 동료항이지. 종류항끼리 모아줬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 6, y 6개, y 3개. 6개에서 3개 빼라라고 했으니까 y 3개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플러스 7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아, y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뒤로 y 꺼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6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남아요. 각각의 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y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자. 앞에 플러스니까 괄호 풀어줄 때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니까 괄호 풀어줄 때 부호 반대로 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플러스 3a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7로 나오면 되겠지. 왜?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진 이 전체가 항이라고, 그지? 마이너스 1이 각각 분배되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 부호를 그대로 바꿔서 나오면 됩니다. 각 항이 다 바꾸는 거야. 앞에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면 이제 동료항끼리 한번 모아봐. A의 1차, A의 1차 있잖아.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각각 항의 단순 나열이 또 될 거고, 이걸 직관적인 의미로 하나에서 3개 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개 있어요.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7 하세요. 마이너스 4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리고 역분배를 통해서 A를 끄집어내줘서 1, 마이너스 3 남을 거고,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3 남을 거고,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7이 남을 거니까 계산해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직관적인 의미랑 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4번도 해볼게. 앞에 플러스지? 그지? 앞에 플러스 항상 어떤 수가 있으면 어떤 식이나 문자가 있으면은 제일 앞에 플러스 양해보 생략한다고 했잖아. 왜?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다항식할 때 배운 것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니까 결국은 분배해봐야 부호 그대로니까 부호 푸실 때 그대로 나오세요. 괄호 푸실 때 앞에 마이너스네. 이 전체가 항이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5를 반대로 해서 나오면 돼. 마이너스 2b니까 플러스 2b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로 해서 이렇게 괄호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계산할 거고 이게 b 5개, b 2개니까 총 b 7개 있을 거고 상수항끼리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2. 지금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했지. 왜? 당연히 나는 교환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빠르게 계산해 버려도 돼. 헷갈리지 않으면 그런 거야. 근데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동료항끼리 따로 모아줘 가지고 동료항끼리 따로 모아줘서 계산하는 과정을 항상 보여주는 연습을 하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생략해 본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역분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 b가 어떻게 돼 있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동료항끼리 한번 모아 보면은 동료항끼리 모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역분배. b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b를 다시 분배되기 전의 상태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앞에는 플러스 5라는 항이 남아 있고 뒤에는 플러스 2라는 항이 남아 있지. 그지? 그러고 자연수 계산. 자연수가 아니고 유리수 계산해 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뭐다? 7b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이랑 6번 한번 볼 건데 5번은 조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일단 6번 먼저 해볼게. 자, 앞에 플러스 1 생략 곱하기 생략된 거니까 괄호 그대로 풀어주면은 x 플러스 2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전체가 지금 하나의 항이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마이너스 1 곱해준 거나 앞에서 마이너스 1 곱해준 거나 플러스 1 그렇게 분배해 준 거나 똑같은 의미야. 지금
1차식하고 수가 곱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각각 분배하면 돼. 근데 이제 부호만 생각해 주면 되지. 수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니까 분배될 때 곱해지면서 어떻게 한다고? 부호는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2는 6이니까 플러스 부호 그대로 나오면서 6x, 그리고 이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오면 될 거고, 동료한끼리 모아서 x 플러스 6x니까 7x, 그리고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아준 다음에 다 이렇게 표시해 줘도 됩니다. 상수한끼리 그리고 1차 한끼리 다 모아가지고 역분배 해주세요. 어떻게? 분배되기 전의 상태인 x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항 1과 플러스 6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 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 7x-1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앞에 상수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어도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3이 분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이제 분수로 돼 있는 꼴을 한번 볼 건데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처음부터 통분하는 방법이야. 처음부터 아예 이제 통분을 해서, 왜 분수 더하기 하려면 통분해야 되잖아. 그지? 처음부터 통분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그냥 이게 숫자 곱하기 1차식을 1차식의 꼴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분배해서 각각 계산 한번 둘 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편한 방법 선택해서 하면 돼. 근데 둘 다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3분의 뭐, 2분의 뭐지? 그지? 아, 식 지금 내가 전체로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통분하려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대문자 A라고 해서, 식을 보통은 그냥 이제 대신해서 나타낼 때 대문자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A-6이란 식을 나는 이제 대문자 A라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5A 플러스 3이란 식을 대문자 B라고 생각을 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이 식을 나타내면은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통분할 때 어떻게? 그지? 똑같이 이제 6으로, 지금 3 곱하기 2 6으로 통분을 해주면서 여기는 여기 없는 2를 곱해줘야 되고, 분모 분자의 아래 위로 동일한 수를 곱해도 성립하잖아, 분수에서는. 그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분모를 6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3을 해서 분모를 6으로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 6분의 2a 플러스 6분의 3b니까 a, b는 지금 식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3b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어? 6분의 2a 플러스 3b로 생각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1차식에다가 숫자가 곱해진 거니까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a가 뭐였지? a-6이었잖아. 대문자 a는 소문자 a-6이라는 식이었으니까 a-6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플러스 3, b는 뭐였지? 5a-3이라는 식이었으니까 5a 플러스 3이구나. 네. 5a 플러스 3 그대로 넣어줬어. 그러면 이제 숫자 곱해주면 되지. 분배해서. 그지? 지금 요렇게 하나의 항, 이렇게 하나의 항이니까 그대로 분배해서 항을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6분의 전체 2a-12, 2a-12 그냥 분배한 거야. 그지? 플러스이니까 부호 그대로 하면서 숫자 곱해지면 되겠지. 2a-12,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15a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다 풀어줬어. 괄호 풀어줄 때 부호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앞에 수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곱해지면서 뒤에 수의 부호도 그대로 해서 나오고, 마이너스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면 된다고 했지. 그지?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곱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줬더니, 자, 동료한끼리 정리해보자. 6분의
A 2개, A 15개니까 A 17개. 17A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해서 뭐 마무리를 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긴 약분 안 되는데 여긴 약분 되니까 6분의 17 A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약분해서 적어줘도 되고 이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예 처음부터 이제 분배해서 하는 거 결국은 3분의 A 마이너스 6은 뭐야? 숫자를 앞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배열을 해주면 3분의 1 A-6이라는 식일 거고 플러스 뒤에는 2분의 1 곱하기 5A 플러스 3이라는 식일 거지. 그지? 그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1차식과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해서 나타내버리면은 3분의 1A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지?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니까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리고 여긴 2분의 1 곱하기 5a니까 2분의 5a.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동류항 정리해주면은 3분의 1a 플러스 2분의 5a. 그리고 상수항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어차피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네. 그지? 6분의 2a 플러스 6분의 15a 그러니까 6분의 17a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 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나올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풀 수 있었다. 처음부터 아예 이 식 전체를 통분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굳이 이제 A랑 B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식입니다. 근데 식을 놔두니까 내가 좀 복잡해서 결국은 앞에다 2를 곱하고 B에다가 3을 곱하고 뒤에 식에다 3을 곱하고 이걸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서 생각을 해보자 했던 거고 익숙해지면 이게 바로 나오겠지. 2 곱하기 A-6 여기도 6으로 통분하면서 앞에 2가 곱해지겠지. 그치? 전체. 6으로 통분하면서 앞에 3이 곱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처음부터 통분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숫자를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배해서 이렇게 각각 계산할 수도 있어. 두 가지 다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편한 걸 한번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3단원 다 했고, 3단원에서 한 거 한번 다시 핵심 정리해보자. 동류항은 뭐였어? 동류라고 하는 게 같은 분류라는 거잖아. 같은 분류. 그러면 항을 같다라고, 같은 분류다라고 하려면은 어떤 게 같아야 되냐? 항목과 힘의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항목이 결국 뭐였어? 문자라는 거였고, 문자가 같고, 그리고 힘의 레벨은 차수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같은 분류의 항, 동류항이라고 한다. 항상 문자를 보고 그 레벨이 몇인지 차수가 몇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그게 같다라고 하면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상수항은 문자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할 건데 그냥 다 같은 분류의 항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왜 같은 분류라고 했냐? 그 문자의 영승의 개수였다. 결국에는 상수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자의 영승의 개수 한마디로 문자가 같고 영차로 차수가 같으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분류, 동류의 항이더라 상수항도 결국은 그런 말이었고 결국은 동류항끼리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할 때는 플러스 할 때 마이너스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동류항끼리만 계산해줘야 돼.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같은 분류의 항끼리만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직관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식으로서 역분배를 나타내줘서 같이 곱해져 있는 x를 꺼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개수끼리 계산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1차식끼리 더하고 빼고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괄호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데 괄호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 조심하라고, 그지? 앞에 그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부호 그대로 나오면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분배가 되는 거니까 각 항의 부호를 바꿔서 나오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대로 숫자 곱하면서 부호 생각해서 나오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서 이게 내용은 쉬워도 막상 해 보면은 잘 못 알아보는 것도 많을 거고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많을 거야. 연산책 풀어 보면서 모자란 거 있으면 다시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